교과서 114쪽 항일 의병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급 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항일 의병 운동이라는 말보다는 항일 의병 전쟁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죠. 이 항일 의병 전쟁은 크게 이제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표에 보시면 이 을미 의병이 1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을사 의병이 2단계, 그리고 정미 의병이 이제 3단계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을미 의병입니다. 여러분들 전에 위정척사 운동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위정척사 운동은 18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위정척사 운동의 4단계가 곧 항일 의병 운동의 1단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1890년대 1895년에 일본 낭인들과 자객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을 일으키죠. 이걸 우리는 이제 을미사변이라고 이제 부르죠. 을미사변 직후에 4차 김홍집 내각이 이제 구성이 돼서 을미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을미개혁의 내용 중에서 머리를 자르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바로 단발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대하면서 일으킨 의병을 우리가 을미의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을미의병은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층이 이제 주도를 하고, 여기 이제 농민이 참여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의병장이 바로 이 제천 충주의 유인석, 그 다음에 이제 춘천의 이소웅입니다. 이 을미의병은 바로 이제 우리 제천의 이 을미의병이 바로 이제 출발점인데요. 1860년대에 척화 주전론을 주장하면서 통상 반대 운동을 벌였었던 위정척사파의 거두인 이항로 선생님이 있죠. 그 이항로의 제자가 김평묵, 유중교, 그리고 그 유중교의 제자가 바로 이제 제천의 유인석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그 유중교 선생이 바로 지금 우리 제천에 있는 제천시 봉양읍 공전산리 장단마을에서 창주정서라고 하는 서당을 짓고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르쳤는데, 그 유중교의 기반을 계승하기 위해서 1895년 유인석 선생이 이제 제천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일제가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이제 강행했을 때, 유인석은 이제 자양서사라고 하는 서당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이 그 학생들과 함께, 유생들과 함께 처변 삼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의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을미 의병을 일으켜서 제천, 충주, 단양, 원주 등을 중심으로 해서 친일파를 처단하고 일본군과 교전해서 이제 기세를 크게 떨치게 되는 거죠. 이 유인석 의병부대는 이제 제천에서 관군에게 1896년에 이제 크게 패한 다음에는 세력이 이제 급격히 약화돼가지고 이 중국 지역으로 이제 이동해서 의병운동을 이제 전개를 합니다. 그랬다가 일시 귀국했다가 이제 중국으로 다시 건너가셨는데, 1907년에 바로 이 고종의 강제 퇴위와 그리고 이제 정미 7조약이 체결되죠. 그래서 이제 유인석 선생은 국내에서는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연해주로 이제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 연해주에 건너가서 바로 이제 그 연해주 지역의 의병 연합부대인 13도 의군을 편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유인석 선생이 이제 도총재로 추대가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이 연해주 지역의 이상설의 제의로 만들어진 한인 자치단체인 성명회라고 있습니다. 그 성명회의 바로 대표자로 활약했던 분이 유인석 선생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70이 넘은 그런 이제 노령의 몸을 이끌고 1914년에 이제 서간도로 옮겼다가 1915년에 그 중국에서 이제 순국하시는 분이 바로 제천하면 생각나는 바로 유인석 선생, 바로 이 의병의 고장 제천이 자랑하는 이제 유인석 선생이 이제 을미 의병을 일으켰던 분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을미 의병 부대는 1896년 2월달에 고종이 이제 악관파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해산 건고 조칙에 따라서 대부분 이제 을미 의병은 이제 해산을 하게 되는데, 그 의병의 자녀 세력과 그 다음에 이제 농민군들이 이 활빈당이라든지 영학당이라든지 여기 있죠. 요 등을 조직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침략, 반봉건 활동을 이제 계속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항일 의병 운동의 2단계, 바로 이제 을사 의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을사 의병의 배경은 바로 뭡니까? 1905년에 일본이
우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이 바로 요게 이제 을사의병의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을사의병 때 활약했던 의병장은 이제 민종식, 바로 이제 민종식은 1000여 명의 의병 부대를 이끌고 일본군과 교전해서 충남에 있는 홍주성을 점령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익현과 임병찬 선생이죠. 최익현의 제자가 바로 선생님 할아버지 임병찬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인과 순창에서 봉기를 해서 결국 이제 일본군과 교전을 하는 그런 활동을 이제 벌이는데, 요 최익현 선생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여러분들 이 최익현 선생은 1873년이죠. 이 상소를 올려서 고종을 이제 물러가게 하고 다시 하게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을 좀 물러가게 하고 고종의 친정 체제를 만들게 했던 장본인이고, 그리고 이제 이 강화도 조약이 이제 맺어지려고 했을 때 이 도끼를 지니고 궁궐 앞에 엎드려서 화의를 배척하는 그런 상소를 올렸죠. 바로 이제 외양일체론이라고 하죠. 외놈이나 양놈이나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장했던 최익현 선생인데, 바로 1905년에 임병찬과 함께 전라도 태인과 순창에서 바로 이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최익현 선생은 바로 이제 이 최익현 부대를 진압하러 온 부대가 바로 진위대죠. 진위대. 바로 이제 이 을미개혁대에 이 창설된 그런 이제 부대인데, 이 진위대는 이제 임금이 보낸 군대입니다. 그래서 최익현 선생은 이제 위정척사파니까 임금이 보낸 군대와 싸울 수 없다 그러면서 자진 체포당합니다. 결국 이제 최익현 선생은 이제 쓰시마성으로 이제 유배를 당했고, 그곳에서 일본 놈들이 주는 음식은 물 한 방울 안 먹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굶어서 순국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쓰시마섬에 가보면 최익현 선생의 순국비를 우리가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병찬, 최익현의 제자 임병찬은 나중에 이제 그 1910년대입니다. 일제강점기 무단통치기에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고 전국적인 이제 의병 봉기를 일으키려고 계획했던 분이 바로 이제 임병찬 선생인데, 결국은 이제 이 체포돼서 일본 놈들한테 체포 당한 후, 자, 스승처럼 스승이 이제 쓰시마섬에 유배됐는데, 바로 이제 이 임병찬 선생도 검은도로 유배돼서 1916년에 이제 그곳에서 병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 임병찬 선생이 되겠다. 자, 을사의병이 을미의병과 좀 다른 점은, 여러분들 을미의병은 주로 이제 주도층이 위정척사파인 바로 유생층들이죠. 양반 출신들이죠. 그런데 이제 을사의병부터는 이제 평민의병장이 이끄는 부대가 이제 큰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평민 출신의 의병장으로서 대표적인 인물이 그 이름도 평민스러운 바로 신돌석이죠. 이 신돌석이 이끄는 의병부대는 오늘날의 그 경상북도 울진, 그 다음에 이제 영덕에 있는 평해와 영해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일본군을 상대로 이제 유격전을 펼쳐서 큰 전과를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전술로서 이 신돌석은 태백산 호랑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항일의병 운동은 이제 정미의병인데요. 이 정미의병은 다시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는 이렇게 세 단계로 쓸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1907년의 상황과 그 다음에 1908년의 상황, 그 다음에 1909년의 상황으로 세 부분으로 쓸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1907년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에는 우리가 이제 이 고종이 강퇴를 당하죠. 뭐 때문에? 바로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 놈들이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죠. 그리고 바로 이제 1907년에 이제 정미 7조약이라 해서 저 앞에 있는 그 고문 정치보다 더 센 바로 이제 대한제국 각 부의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는 바로 차관 정치를 실시하죠. 그리고 이제 그 직후에 8,800명밖에 남지 않았던 대한제국이 이제 군대를 이제 해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고종의 강퇴와 군대 해산을 계기로 해서 일어난 의병을 이제 1907년에 간지를 따서 정미의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정미의병의 특징은 바로 해산된 군인이 바로 이제 의병부대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병부대는 전보다 화력과 조직력이 보다 이제 강화되게 되면서
이 정미의병부터는 이제 규모나 성격 면에서 이제 이 전국적인 의병 전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다. 전국적인 의병 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정미의병은 의병 주도 계층도 다양해져서 유생보다는 이제 농민, 군인 등 평민 의병장이 이제 다수를 차지한 것도 이제 특징이 되겠죠. 자, 이 정미의병을 이제 대표하는 인물이 여기에 있는 이제 이인영과 허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인영은 전국에 이제 의병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의병 부대들은 바로 경기도 양주로 이제 이 집결을 해라. 그래서 이제 경기도 양주에 집결한 전국의 이제 의병 부대원들이 이제 13,000명이죠. 그래서 이제 이 13,000명의 이 의병 부대들을 바로 이제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이제 의병 연합 부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인영을 창의 대장에, 그리고 이제 이 허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군사장에 이제 추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13도 창의군이 결성돼서 이제 1908년에 서울 진공작전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되죠. 바로 이제 일본 놈들의 소굴인 서울로 이제 쳐들어가는 그런 작전을 이제 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군사장인 허위가 300명의 선발 부대를 이끌고 서울에 있는 그 동대문 밖 30여 리까지 진격을 했으나 일본군에게 패배해서 이제 퇴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인영 창의대장이 본대를 이끌고 이제 이 서울로 가는 도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부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인영은 불효는 곧 불충이니라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고 이제 자기는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를 이제 이 장례식을 치르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어이없는 말을 남기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결국 이제 이 연합부대 13도 창의군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13도 창의군이 바로 이 각국 공사관에 경문을 보내서 바로 이제 이 의병 의병들을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주기를 이제 요청하기도 했었다. 여기 함께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이 의병들을 인정해줄 것을 이제 요구를 했었다. 이것도 이제 이 정미의병의 서울 진공작전의 이제 내용이다. 이렇게 함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서울 진공작전의 실패 이후에도 의병은 전국 각지에서 이제 끈질긴 투쟁을 이어가면서 일본군에게 이제 타격을 줍니다. 1909년에 접어들면서 이제 의병 운동은 점차 약화됐지만, 바로 이제 이 전라도 호남 지역이라고 그러죠. 이 호남 지역에서는 여전히 바로 이제 활발한 이제 의병 전쟁을 이제 벌이고 있었죠.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이 의병 부대를 진압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지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그 들끓었던 호남 지방의 의병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190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2달 동안 이 호남 지방의 의병들을 기관총으로 문질러 버리는 작전, 바로 남한 대토벌 작전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의병은 물론 막 양민을 학살하고 민간을 불태우는 그런 이제 만행을 이제 저질렀고, 결국은 이제 이때 이제 수많은 의병이 체포되거나 순국하게 되는 거죠. 일본군의 계속된 공격으로 도저히 이제 이 국내에서는 의병 전쟁이 어려워지자, 자, 이 의병 중에 이제 일부는 이제 간도나 또 연해주로 이동을 해서 1910년대 그곳에서 이 독립군 기지를 이제 건설하고, 그 독립군 기지 건설 작업이 이제 끝나는 1919년 20년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봉오동 전투니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바로 그 무장 독립 전쟁에 투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관련된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이 의병하면 우리 이제 의병의 고장 제천이죠. 제천시 봉양읍 공전 3리 장단마을에 가면 바로 이제 자양 영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양 영당은 바로 이 유인석 선생과 관련된 이제 유적지인데요. 원래 이제 이 이항로의 제자인 유중교 선생이 이제 춘천에서 제천으로 내려와서 1889년 창주정서라고 하는 서당을 짓고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게 이제 이 자양 서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이제 자양 서사라고 이제 써 있는데, 이걸 이제 이 유인석 선생의 스승님인 이제 이 유중교 선생이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유중교의 어떤 이 학풍을 계승하기 위해서
역시 그 춘천 출신인 유인석 선생이 이제 제천으로 이제 내려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제천에서 바로 이제 1895년에 이 뭡니까 단발령과 을미사변의 소식을 듣고 이제 유인석 선생이 이제 이 을미의병을 이제 일으켰다 그랬죠. 바로 이제 1906년에 제천의 유림에서 유인석 선생이 이제 뜻을 받들어서 이제 이 자양서사 뒤편에 바로 유인석 선생을 모시는 자양영당을 이제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이제 자양영당이죠. 선생님이 작년에 우리 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답사를 했을 때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자양영당 안을 보면 여기는 이제 그 주자 바로 이제 이 성리학을 집대성한 남송의 그 주자를 이제 이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성리학자인 뭐 성시열,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인석 선생의 스승인 이항로, 그리고 이제 유중교, 유인석, 이런 이제 영정을 모시고 이제 해마다 봄, 가을로 제사 지내는 곳이 지금 보시는 이 자양 영당이 되겠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주자, 바로 주희죠.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의 영정과 위패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여기 잘 보면, 바로 이제 류 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유인석 선생의 위패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선말 13도, 조선말 13도 의군 도총재로 이제 추대된 유인석 선생의 이제 신위도, 어디에 모셔져 있냐면, 요건 이제 2001년에 제천시에서 건립한 왼쪽에 이제 숭의사라고 있습니다. 바로, 역시 이제 그 유중교 선생과 유인석 선생을 이제 유인석 선생을 제사 지내는 숭의사라고 하는 이제 사당에 별도의 사당이 있는데, 여기 이제 신의도 있고 호자 창의진이라고 하는 또 유인석 부대 이제 깃발도 이렇게 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 제천 의병 기념탑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자 이제 제천 의병 기념탑 앞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발표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 제천 의병 전시관인데, 이 안에 이제 유인석 선생의 이제 을미 의병과 관련된 그런 이제 유물들이 여기 이제 전시가 돼 있죠. 그래서 입구에 딱 들어가 보면 바로 이제 1907년에 영국의 그 데일리 메일이라고 하는 신문사에 맥켄지 기자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찍은 그 의병들의 모습 사진을 이제 동판부조로 이렇게 만든 것이 이제 이 제천 의병 전시관 입구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부의 의병 전시관의 이제 내부의 모습을 좀 보고 있고, 또 이 유인석 선생이 이제 제천만 이렇게 활동한 게 아니라 충주 성에서도 이제 활동을 했었었죠. 자,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교과서로 돌아와서 중요 내용을 밑줄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을미의병의 배경이죠. 을미사변 단발령. 자, 네모를 좀 치시고, 자, 을미의병 밑줄.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층들이 이제 을미의병을 주도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인석, 이송이고, 자, 고종이 단발령을 철회하고 의병 해산 조칙을 내리면서 대부분 해산했다. 밑줄을 좀 치시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자, 이제 을사의병의 배경은 뭡니까? 바로 1905년의 을사늑역이죠. 을사늑역에다가 네모. 자, 우리 밑줄을 좀 치시고, 자, 을사의병에 활약했던 의병장. 자, 충남 홍주성을 중심으로 민종식이 있고, 그 다음에 최익현과 그 제자 임병찬이 있는데, 임병찬은 여러분들 한번 여기다가 좀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임병찬. 자, 그리고 이제 이 을사의병의 특징. 유생뿐만 아니라 평민 출신의 의병장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인물이 그 이름도 평민스러운 자, 신돌석이죠. 바로 이제 이 경북 울진을 중심으로 해서 태백산 호랑이로 불렸던 바로 신돌석 의병장이죠.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자, 교과서 1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병 전쟁으로 발전하다. 자, 고종이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강제 퇴위. 네모.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선 네모. 그래서 나타난 의병이 1907년의 의병 전쟁이죠. 그래서 이 의병 전쟁은 자, 이 조직력과 전투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고, 의병 전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자, 이 정미의병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이인영과 바로 이제 허윈대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주길 것을 각국 영사관에 이제 편지를 보내서 요청을 했고 1908년에 이제 이 서울 진공작전이죠. 네모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이인영 총대장 창의대장 이인영이 결국 이제 아버지의 부친상을 당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본 놈들은 바로 이제 호남 지방의 의병들을 바로 기관총으로 싹쓸이 해버리는 1909년에 남한 대토발 작전을 했었다. 이게 네모를 좀 치고 자 그리고 더 이상 국내에서는 이제 의병 전쟁을 할 수 없게 되자 간도와 연해주로 이동해서 무장 독립 투쟁을 준비했다. 밑줄을 좀 치겠습니다. 자 필수 탐구 자료도 이제 이 중요 표시를 하겠어요. 바로 을미의병 네모 치고 별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단서가 되는 내용이 이 밑에 있죠.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미 이를 갈았는데 임금께서 머리를 깎이시고 자 뭡니까? 바로 을미사변과 단발령의 한거에서라는 의병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을사의병에다가 네모를 치고 좀 별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줄 보면 지난 10월의 소행은 실로 만고에 없던 일이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일 바로 이제 음력으로 10월이죠. 을사늑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나오죠. 우리나라를 통째로 원수에게 준 역적 이지용은 실로 우리나라의 만대의 원수다. 이 또를 보면은 마땅히 천하의 여러 나라가 함께 토벌해야 할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을사의병 때 나온 경문이구나. 바로 최익현 선생의 이제 경문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위에 올라가서 좀 빠진 밑줄을 한번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여기 해산 군인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자, 의병의 조직력과 전투력이 한층 강화 그리고 전국적인 의병 전쟁으로 발전까지 여러분들 밑줄을 좀 쳐놓기 바랍니다. 자, 여기 밑줄은 여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쳐놓기 바랍니다.